월률 분야가 무언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여러분 공부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이 지장간을 여러분이 굳이 외우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외우실 필요가 없겠죠. 앱을 탁 누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툭 티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주팔자 만세력이 나오잖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안 해오셔도. 근데 이제 외워 놓으시면은 컴퓨터보다 더 빠른 빛의 속도로 가는 것이 이 뇌의 이 속도 회전력이에요. 저는 지금 미국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저기 이제 인터스텔라에서 보는 것처럼 우주도 갔다 오고 막 이러는데,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은 굉장히 편리해요, 모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워두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지장간이 분리해서 월률 분야라고 해서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월률 분야 이래서. 근데 과연 이런 것을 우리가 뭐 읽어야 될지 외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탁 이렇게 만시력을 누르면 모든 것이 다 나올 텐데 뭘 이걸 공부를 해 라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일단 이 정도 공부를 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누구 앞에서도 얘기하실 수 있을 정도, 아니면 최소한 들어는 봤다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런 게 있나? 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월률 분야를 보시겠는데, 이제 여러분이 일단 이 지장간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장 이 근본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그 평균적으로 대입해서 썼던 것이 일본의 만세력 체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그 만세력 체계가 일단 뭐 동경 135도 시로다가 맞춰져 있다는 건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뭐 그런 가운데 또 지장간을 갖다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지장간을 주로 일지 대비해서 쓰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사지, 일지 이외의 나머지 지장간에 대해서는 실제 속의 암명합, 그러니까 속에서 암합하는지, 그 암합의 동태는 이제 육친, 어떤 재물 막 이런 것의 운용의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일본에서는 특히 이 지장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우리처럼 일지를 기준해서 또는 월지를 기준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친구들은 연주, 연지, 월지, 그 다음 일지, 시지, 모든 것을 다 갖다 보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쓰는 이렇게 월률 분야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본에서 쓰는 인원용사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시자고요. 그래서 일단은 월률 분야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실제는 월령 용사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써요. 굳이 한문을 쓴다면은 이런 영자를 갖다 쓰고, 월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주기율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월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월률이라고 했다고 하는 이 월자에 여러분이 이 월자의 여기에 여러분이 주안점을 두어 보시면은, 이 사주팔자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명리학은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조후학 또는 절기학 이런 얘기를 갖다 쓴답니다. 근데 이 조후요 절기학이라고 갖다 쓸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그 기준점이 어디냐면 바로 월지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이 월지, 다시 얘기해서 월주를 포함하겠지만, 월주는 대운의 분파점이기도 하지만, 월지는 내가 무슨 계절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 팔자 소관을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 간명을 할 때 월지를 가장 제1순위로 보고, 그 다음에 2순위가 일지를 보고, 그 다음에 3순위가 시간을 보고, 그 다음에 월간을 보고, 시지를 보고 막 이런 식으로 보는데, 뭐 어느 쪽으로 보는데 반드시 그렇게 보진 않아도 좋지만, 월지는 빼놓을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공간이더라. 그래서
그래서 월지라고 하는 것은 조후와 절기가 싹 묻어있는 공간인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연지가 있고 월지가 있고 일지가 있고 시지가 이렇게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춥다 덥다를 논할 수 있는 공간이 몇 개예요? 춥다 덥다. 다시 얘기해서 조후 절기 춥다 덥다를 논할 수 있는 공간은 월 아니면은 여기에요. 2016년은 덥다 춥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 못해요. 그런데 자축이며 진섭 신유술의 월은 덥다 춥다 얘기할 수 있죠. 월지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지 자체가,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갑진일에 태어났어. 갑진일은 춥다 덥다? 갑진일은 그건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 조하고 전혀 관계없어. 근데 내가 사시 낮에 사오미에 낮에 태어났어. 같은 날인데도, 여름인데도 아니면 겨울인데도, 같은 겨울인데도 사오미시에 태어난 사람과 한밤에 해자축에 태어난 사람의 그 시간대는 같이 더운 구분 속에서도 덥다 서늘하다, 한겨울 속에서도 아주 춥다 덜 춥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같은 날에 소속된 겨울 속의 한 날은 추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낮과 밤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름은 덥다. 물론 여름 속에서도 산속에 들어가면 으스스해요. 하지만 여름이라고 전체 계절은 더워 따뜻하고, 겨울도 물론 춥지만은 또 어느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름은 덥고 춥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어디에? 유일하게 월지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월지가 가장 중요할까? 월지는 우리가 이 지구가 태양을 기준으로 자전 공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구의 위성 별이라고 할 수 있는 달, 이러한 일월 지구가 전부 다 자전각 공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음양 오행의 영향을 받아서 사주팔자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조후와 절기의 오묘한 앙상블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은 명리학을 공부한다고 한다면 조후를 배우는 거예요. 절기를 배우고, 내가 어떤 조후 어떤 절기의 영향으로 태어났을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갑진인데 이 사람이 신월에 태어났다. 이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가을에도 태어나고 겨울에도 봄, 여름 다 태어날 수 있지만, 이 갑목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영역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갑목은 뭐야? 목은 물을 먹거나 따뜻해서 꽃을 피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가을이야, 수학이야. 한마디로 칼을 들고서 낫을 들고서 나를 자르는 형국이잖아요. 도끼를 들고 나를 자르는 형국이잖아. 그렇다고 본다면 아름다운 월은 아니었을 것이다.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물이 있다라든가 또는 화가 있다라든가 한다면 나에게는 더없이 꽃을 피우고 자양분의 공간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듯이 내 일간이라고 하는 10개의 일간이 어떤 계절에 태어났을까라고 여러분이 평가를 하신다면, 그 계절이 맞는다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팔자가 잘 흘러요. 이것을 우리가 조후학이요 절기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알지만은, 저기 이제 가보시면은 이제 혹시 궁통보감이라는 책들 같은 경우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궁통보감 책이라든가, 또 저기 이제 또 한참 또 앞에 가시면은 또 이제 다른 데 절기학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이제 고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절기에 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갑목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 월지가 자월부터 해월까지 쭉 12개 아니에요. 갑목인 사람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갑목인 사람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 갑목인 사람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해서 쭉 분류해 놓은 것. 그러니까 곱하기 12개 아니에요. 곱하기 10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120개를 쭉 해설을 해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강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춘대가 지은. 이것이 저 청대말이 오게 되면 서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궁통보감이라고 하는 책으로다가 연결시켰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시중에서 보시게 되면 임수일간인 사람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일간인 사람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 해가지고 쭉 12개의 관계를 팔자도 안 보고 임수가 매대로 태어나는 사람만 해설을 쭉 해놔. 마치 우리가 임술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을 쭉 한 서너 시간 얘기를 해놓듯이, 그냥 매돌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자수부터 해수까지 12개 해설을 쭉쭉쭉쭉 해놓은 책을 우리가 바로 난강망이라고 하고 서라고라고 하는데, 가장 여러분이 공부하기 편해요. 간목일간이 자월에 태어나면 그 사람은 어떻더라? 임수가 일간이 축월에 태어나면 어떻더라? 근데 획일적이고 이렇게 책을 굉장히 두꺼워요. 이것이 누구 책이냐?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그 난강막의 책은 100% 이 사람이 지었다 하더라도 해설을 누가 해놨냐면은 일본의 아베 타이잔이 해놓은 책이에요. 그걸 그대로 갖다가 한국화 시켜가지고 다 시중에 지금 나와 있어요. 내가 일본에 유학을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가는 바람에 다 뽀록이 난 거야.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책들을 갖다 보시면 별 영향가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명리학은 예전부터 이 고서에 입각해서 보면은 월주, 월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꼴, 격국을 풀어낼 때, 선처를 풀어낼 때도 월주, 월지의 지장간을 가지고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건 바로 월지 자체가 그 사람이 태어난 환경을 의미하는데, 그 환경이 뭐예요? 조후절기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월률 분야라고 한다면 이 월자가 바로 뭐예요?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지장간을 끄집어내서 그 지장간에 입각해서 그 사람의 사주팔자의 꼴격을 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고? 바로 우리는 월률 분야, 월령용사 그래요. 그럼 지금 우리라고 하는 용어를 썼듯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물론 일본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처럼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기보다는 전부 다 사지를 전부 다 갖다 놓고 봐. 지장간을 갖다 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월률 분야의 월령용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은 단어니까 이제 여러분 오해 없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해월로 태어났어요. 이렇게 해월이 아니라 일주가 해로 태어났거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해월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한번 좀 보시자고요. 보시면은 이 사람의 지장간은 어떻게 돼 있죠? 해, 무, 갑, 임. 무조건 본기는 뭐가 온다 그랬어요? 양수지요. 천간의 양수는 임수밖에 없어. 그렇죠? 근데 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신사의 사생의 역만은 무조건 7, 7, 16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난 도저히 귀찮아 그거 외우는 게. 그러면 여러분 갖다가 적당히 10, 10, 10 이렇게 하시면 돼. 뭘 이걸 뭐 7, 7, 16 이것까지 그냥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단지 초기를 우린 매월의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몇 월달이냐면은 11월달이야. 얘가 12월달이고 얘가 1월달이라고. 1월은 내년이란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금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력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요 내년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 기준이지만 어쨌든 해자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운 계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추운 계절의 구성을 봤더니 지난 시절에 보니까 앞에 이 해 앞에 오는 것이 술월이었어요. 그렇죠? 술은 술, 신, 정, 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아이의 본기가 나한테 초기로 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니까 7, 16 해서 11월 7일부터 11월 7일부터 7일간이니까 11월 13일까지.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중기는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그 다음에 11월 21일부터 다음 달 12월 6일까지. 이렇게 우리가 세 등급으로다가 기간을 나뉘어 볼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월째 있는 걸 가지고서 나뉘어 본다. 이 율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기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기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정칙성, 어떤 정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의 꼭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세 개 나누어져서 이렇게 기간을 정하는 주기율을 가지고 있다 해서 월율의 분야요 월령의 용사들이다. 용사는 뭐예요? 워리어, 전투병들, 싸우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렇게 어렵게 옛날 사람들이 쓰실 필요 없이 뭐 지장간의 그냥 말이지 그냥 월율 분야 뭐 지장간 구성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분야 뭐 이렇게 용사 아주 뭐 저렇게 갖다 썼는데 별 의미 없는 얘기를 갖다 썼어요. 야, 그래서 이 자체를 우리가 월율 분야라고 얘기를 하고 한편 이러한 주기율에 따라서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 자체를 보면 기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자는 이런 기자를 쓸 수가 있어요. 기간할 때 기자는 이런 기간을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월율 분야에 나눠보는 기간이니까 이런 기간을 쓰는데 실제는 요 기간, 요 초기의 요 기간에는 초기, 중기, 본기의 요 구간에는 이렇게 기간을 나누어 볼 수는 있지만 실제는 토, 중기에는 목, 그 다음에 본기에는 수, 오행의 기운을 나눠볼 수 있죠. 그래서 요 초기 7일간에는 물론 무토로 가는 녀석이 작용하지만 얘의 오행은 토잖아요. 토의 기운이 작용을 해요 라고 얘기한다면 같은 기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기가 작용하는 거예요. 기운이 작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초기는 토, 오행의 기운이 발흥해요, 드러나요. 두 번째 중기에는 목의 오행의 기운이 드러나요. 세 번째 이 임수의 본기의 기간 동안은 수오행의 기운이 드러나요 라고 우리가 월율 분야 중에서 나누는 월율 분야 중에서 각각의 구별 기간을 주고 그 기간 속에서 어떤 오행의 기운이 드러나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당령한다 아니면 사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사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사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도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 무슨 사령부 있잖아요. 그렇죠? 명령하는 커맨드 지휘본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사령은 요 기간 동안은 토오행의 기운이 이것을 전체 기간 동안 지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기운이 들어왔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간목이에요. 간목인 사람에게 이렇게 무월이 올 수도 있겠죠. 무의 어떠한 예를 들자면 무라든가 무와 똑같은 것이 술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술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 술의 운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의 목국토, 그러니까 재가 들어온 거예요. 내가 돈이 들어온 거예요. 과연 돈을 내가 테이크할 수 있을지, 막 길인지 흉인지 모르겠지만 들어왔을 때 요 들어온 초기의 요 기간 속에서 이러한 토의 기운, 이 기운이, 토의 기운이 작용하는 것을 사령이라고 하고, 요 토가 들어와서 요 기간 동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당월에, 당월에 이 토가 기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을 당영했다 또는 월영을 장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서서히 이해가 되시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그 다음에 신이 들어왔어. 예를 들어 무, 갑이 들어왔어. 갑이 들어오는 행운이 있겠죠. 갑의 행운은 지지로 보면 인이잖아요. 인, 그렇죠? 인이 들어올 때 과연 이 사람에게 길인지 흉인지 모르지만 요 기운이 들어올 때 우리가 당령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수가 딱 들어와서, 수는 나를 도와주는 녀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약해서 나는 진짜 수의 기운이 필요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수의 기운인데 지지로 보니까 어떠한, 뭐 지지로 보면은 많겠죠. 그렇죠? 해가 들어올 수 있고 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진짜 해월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천간으로는 임수가 되겠습니다만 해월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그토록 바라던 본기의 수 기간 동안의 그 기운이 당령했다, 도착했다, 월지 기운이 들어왔다 해서 월령을 장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용어들을 갖다 쓰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기운들이 들어온 때, 얘네들 그 기간 속에 들어올 때 나한테 좋을까 나쁠 것인가, 이건 몰라. 아직까지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사주팔자가 신약하면은, 신약이라는 건 내가 약하다 그랬어요. 제 일간이 약하면은 얘한테 뭐가 좋으냐면 나를 도와주는 수라든가 나하고 같은 목이 좋겠죠. 내가 신약하면, 그럼 내가 강하다고 한다면 내가 펼쳐나갈 수 있는 목생화라든가 내가 극할 수 있는 토라든가 나를 좀 극해 주세요. 내가 강하니까 금이라든가 이런 기운이 좋을 수 있잖아요. 얘가 약하다고 한다면은 얘 토보다는, 내가 극하는 토보다는 갑이라든가 요 수가 좋겠죠. 요 기운들이 갑, 수라고 하는 것이, 목이라든가 수라고 하는 기운들이 천간 또는 지지로서 행운으로서 들어오지요. 매일, 매월, 매년 들어오지요. 들어올 때 우리는 내 기운이 들어왔다. 좋다. 약하니까 좋아. 내 기운이 들어왔다. 언제부터? 요때부터 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총평하는 공간을 당령했다, 월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아도 내 기운이 들어왔네, 좋네 이렇게 쓰시면 돼. 내 기운이 안 들어왔네, 얘가 들어왔네, 별로 안 좋네 이렇게 쓰시면 돼. 어렵게 쓰실 용어가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이 책을 읽다 보면은 월율분야니, 그 다음에 월령용사니, 당령이니 뭐 이런 용어들을 쓴단 말이에요. 사령이. 그런 용어에 여러분 현혹되실 필요는 조금도 없어요. 조금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만 가지고 하시는데, 문제는 이렇게 월율 분야를 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다루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사지 중에서도 월지를 특별히 월율 분야, 월령용사라고 이름하여 다루는 이유가 월지 자체가 기후학이요 조후학이기 때문에 그렇다. 가장 중요하더라.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장간 중에서도 월지의 월율 분야를 활용한다. 가장 많이 활용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더라. 왜? 그것은 아까 보셨습니다만 이렇게 궁통보감이라든가 난강망에 의해서 보더라도 조후와 기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쓰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월유림이 월령용산이 하고 이렇게 처음부터 이름을 벌려놓은 사람들이 누구일까? 다름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월유림이 월령이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건 일본의 지장간 체계를 그대로 우리가 지금 갖다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현재 일본은 이런 어려운 용어들을 만들어 놓고선 어떠한 단어들을 자기들은 취용하고 있을까? 이런 걸 보신다면 우리하고 틀리게 걔네들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인원용사라고 하는 걸 갖다 써요. 인원은 인원용의 용사 이렇게 쓴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아까 우리가 천지인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천원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를 지원, 여기를 인원, 그 인원의 다른 말이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지장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지장간 중에서도 한국은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주로 나의 꼴을 잡거나 하는데 비해서 일본은 주로 어디를 본다고요? 사지를 전부 다 보는 거예요. 연지, 월지, 일지, 시지를 전부 다 보는데 우리는 월지 자체를 가지고서 어떻게 보냐면은 이렇게 보지요. 여기에 무엇인가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천간에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본다고 한다면 일본은 각각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냐면 이게 전부 다 지장간이 다 들어와 있죠. 이렇게. 다 들어와 있어. 사지에 다 들어와 있어. 들어왔을 때 얘네들의 어떤 하나의 주와 주끼리만 우리가 십성이란 용어를 씁니다만 십성은 다름 아니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육친, 심리, 사회 이 세 개를 음양오행의 서로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십성이거든요. 그 십성을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육친, 심리, 사회예요. 어떤 일간의. 그래서 그 일간의 세계적 관점을 무조건 같은 주끼리 대비해서 보는 것을 우리가 인원, 즉 지장간 속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을 인원용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한국은 월지를 주로 해서 전체의 나이 격을 잡거나 한다고 한다면 일본은 인원용사는 각각의 지장간을 전체를 자기의 주 천간지지에 대비해서 이 사람의 심리, 사회, 그 사람의 육친 이 모든 것을 비교하는 방식 이렇게 보더라. 근데 이게 잘 맞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안 해봤겠습니까? 이 사주의 이 간명법의 단점은 있어. 사주팔자는 주어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는 일간이라고. 일간 대비해서 모든 것을 보면 좋은데 너무 경우의 수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산으로 가는 꼬라지가 돼요. 그래서 인원용사법은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월율분야법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런 경우는 있겠죠. 반드시 그 사람의 격을 볼 때는 월지를 지장간을 가지고 보는데 비해서 어떤 사람이 갑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천하가 없어도 나를 기준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게 돼 있죠. 지장간을 보더라도 일단 일지에 있는 지지에 있는 이 자체를 가지고선 나와 같이 연결해서 보고 또 이 속에서 나의 재물이라든가 또 성공 여부를 서로 이 지장간끼리 살펴서 비교하는 방식은 같지만 얘네들처럼 이 지지 자체를 나의 이 천간에 관계없는 나의 천간 전부 대비하는 방식은 보지 않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방식보다는 이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훨씬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일지에 놓여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육친의 관점, 두 번째 사회적 관점, 세 번째 심리적 관점으로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월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타고, 남을 볼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격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가 타고남이라고 얘기하는 선천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월지더라. 그래서 이 월지 속에서 모든 것을 이 지장간을 가지고 보는 것을 우리가 월율분야라고 막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일간 대비 지지 속에, 일지의 지지 속에 있는 지장간을 보고 우리가 육친사회 심리 이거는 잡을 수는 있지만, 월간이 지장간을 보고선 육친사회 심리를 잡지는 않더라. 오직 월지에 있는 지장간은 뭐예요? 나의 타고남, 선천의 격을 잡는 공간이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주팔자는 우리가 조후가 중요하다, 절기하교 하는 것은 이 월주 자체는 뭐냐면 나의 타고남을 보는 자리란 말이에요. 나의 타고남, 뭐 어떻게 두어짐이냐. 그러나 일지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현실적 뭐예요? 환경이자 공간이라고. 그 공간 속에서 나의 육친이, 뭐 쉽게 해서 배우자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배우자 자리 속에서 나의 배우자의 관계, 육친의 관계, 내가 바라는 것. 기본적으로 모기토를 보면 그걸 해서 돈과 연관을 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간목이라는 사람이 폼생폼사하고 출생지향적이지만 내가 놓여있는 공간이 토를 지향하잖아. 그렇죠. 돈을 지향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이 사람 속에서 육친, 사회, 심리, 이 공간이 이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을 것인가. 만약에 여기에 이 세 개밖에 없으니까 이 관점이 세 개, 육친으로 본다면 한 두 개밖에 없다 보자고요. 왜? 얘하고 얘는 똑같으니까 결국은 한두 개밖에 연결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가지고 올 것인가, 육친을? 나머지는 여기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여기에서. 그래서 육친을 보는 공간. 그 다음에 이 사회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돈을 취용하고자 하는 사람. 심리적 관점에서 보도 내가 돈을 취용한다는 것은 성격이 어때요? 급해요? 느려요? 급한 사람이에요. 빠른 사람이라고. 결과를 빨리 추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렇구나. 그래서 어떤 것을 보고서를 이 사람 구하라고 한다면 이 사람 구하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지시를 하면 바로바로 보고가 들어와야 돼. 그런데 그래 시유 하고 하면 여기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심리를 우리는 월주에서 찾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타고남이라고 하는 격국 자체와 일지에서 보여주는 육친 사회 심리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차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원용사라고 하는 일본식 지장간법은 이게 주어가 애매해. 전부 다 같은 지지에 전부 대입을 하는 결과 아주 애매한 데 비해서 월율 분야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격국 타고남을 찾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그 격국 이외에 육친사회 심리는 일주의 지장간으로다가 우리가 보고 없으면은 나머지 곳에 전부 다 대비해서 볼 수 있는 방법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월율 분야, 월령용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속에서 어려운 용어들이 있는데 이 용어들은 전혀 쓸데기 없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최소한도 월율 분야다, 인원용사다, 막 이런 얘기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어쨌든 인원은 지장간에 대한 얘기더라. 지장간 쪽에서도 이 특별히 인원이라고 하는 용사를 쓰는 것을 우리가 일본식, 그 다음에 월율, 인원 속에서도 월율, 월지를 따져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쓰는 용어들이더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월지를 가지고선 우리가 격을 따진다고 한다면 일주 일지에 있거나 또는 일주 일지에 지장간에 들어있지 않는 다른 것들은
사주팔자에 투출된 어떤 다른 오행과 전부 다 육친, 사회, 심리 것을 전부 다 비교해 볼 수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